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네트워킹 전문 기업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컨퍼런스 콜 녹취록 전문이랑 또 핵심 요약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사실 AI 시대라고 하면 대부분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모든 AI 혁명이 가능하도록 혈관을 깔아주는 어쩌면 숨은 주인공일지도 모르는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리스타의 이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어떤 비밀이 있고 또 그 빛나는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없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정말 좋은 비유예요.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 때 이제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옛말처럼요. 아리스타는 AI라는 골드러시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뭐랄까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AI 산업 전체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그럼 바로 그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니까 2025년은 아리스타에게 그냥 좋은 해가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쓴 해라고 되어 있네요. 연간 매출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넘겼는데 이게 전년 대비 28.6% 성장한 수치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규모의 회사가 거의 3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 4분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제가 주목한 건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매출이 28.6%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은 30.2%나 증가했어요. 잠깐만요. 보통 회사가 급성장하면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 개발비 때문에 이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벌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알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료에서는 그 비결로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를 꼽고 있어요. 하드웨어 장비의 모든 기능이 고정된 게 아니라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지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기능을 계속 바꾸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유연성 덕분에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그때와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주들을 위해서 작년에만 16억 달러, 거의 2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인 걸 보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도 엿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끈 힘은, 그 동력은 대체 뭘까요? 짐작은 가지만 자료에서는 뭐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하하, 자료의 모든 페이지가 한 단어를 외치고 있어요. 바로 AI죠. CEO인 제이 슈리 울랄이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어요. 아리스타는 AI 모델 훈련과 추론을 위한 최고의 테라비트 네트워크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요. 2025년 전체 매출의 무려 48%가 클라우드 및 AI 거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왔어요. 48%요? 거의 절반이래요, 이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 위험성은 더 커요.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는데 단 두 곳의 고객, 익명으로 A 고객과 B 고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해요. 두 곳이 42%요? 네, A 고객이 16%, B 고객이 26%죠. 사실상 이 두 빅테크 공룡의 투자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리스타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인 셈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연결해야 해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 하나가 아무리 좋아도 수만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거든요. 아, 그 연결을 아리스타가 해준다는 거군요. 네, 바로 이 GPU들을 0.00001초의 지연도 없이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신경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아리스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6 AI 네트워킹 부문 매출 목표를 기존 27.5억 달러에서 32억 5천 달러로 대폭 올려잡았어요.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는데 베팅한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자료를 보면 최근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의 약진이 언급되는데요. AI 가속기 시장의 20에서 25%를 AMD가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아리스타가 바로 이 AMD 진영에서 특히 선호되는 파트너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고객사가 하나 더 늘었다. 뭐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요. 엔비디아는 칩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장비까지 모든 걸 자기들 제품으로 묶어서 파는 폐쇄적인 수직 통합 전략을 써요. 아, 애플처럼요? 맞습니다. 반면 AMD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죠. 아리스타는 바로 이 개방형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인 거예요. 고객사가 원하는 최고의 부품들, 예를 들어 칩은 AMD, 네트워크는 아리스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 때 아리스타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리스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셈이네요. 엔비디아 세상이 오든 아니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세상이 오든 양쪽 모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맞아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 요소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중재자이자 조율자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거죠. 기술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든 아리스타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가득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CEO의 톤이 완전히 바뀌면서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예요. CEO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끔찍하다, horrendous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높다고 표현했어요. 끔찍하다고요? 네, 심지어 메모리가 AI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금, 뉴 골드라고까지 말했죠. 새로운 금이라니. 와,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이 딱 생각나네요. AI 칩이 금이라면 이제 메모리는 그 금을 캐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곡괭이가 되어버린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결국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아리스타는 지금까지 비용 상승분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서요. 메모리 집약적인 일부 제품에 대해 일회성 가격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구매 약정이라는 항목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 맞아요. 그 purchase commitment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래 수요에 대비해 부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계약, 즉 구매 약정 규모를 3분기 48억 달러에서 4분기 68억 달러로 무려 20억 달러나 늘렸어요. 한 분기만에요? 네, 한 분기 만에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부품 확보에 더 쏟아붓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부품을 선점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이건 엄청난 도박 아닌가요? 미래에 AI 수요가 계속 폭발할 거라고 확신하고 20억 달러를 선결제한 셈인데 만약 시장이 조금이라도 주춤하거나 기술이 바뀌면 그 부품들은 전부 창고에 쌓이는 재고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리스타의 가장 큰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 수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품 확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숫자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요. AI 혁명의 진짜 병목 현상은 엔비디아 칩 생산 능력이 아니라 그 칩을 지원하는 메모리 같은 주변 부품의 공급망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아리스타의 미래는 이 치열한 공급망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분석가들이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주제가 있어요. 이연 수익, deferred revenue라는 건데 솔직히 좀 복잡하게 들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아리스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면서도 회계상의 미스테리 같은 항목이라 분석가들이 달려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리스타가 제품을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 이미 다 설치해 줬는데 아직 회계장부에는 매출로 기록하지 못한 돈을 의미해요. 네, 제품을 다 보냈는데 왜 매출로 잡지 못하는 거죠? 돈을 못 받은 건가요? 돈 문제라기보다는 최종 승인 문제예요. 특히 거대한 AI 클러스터 같은 새로운 환경에 수만 개의 장비를 설치하면 고객사가 그 복잡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문제 없음 사인을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아, 얼마나 걸리는데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제품은 고객사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아리스타의 장부에는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으로 묵혀 있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다고요? 이건 거의 1년치 매출의 절반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석가들이 이 돈 대체 언제쯤 매출로 바뀌는 거냐고 지병하게 물어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올 보장된 매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수주잔고 같은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 7조 원이 언제 정확히 매출로 전환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고객사 승인이 12월 31일에 나느냐 아니면 하루 늦은 1월 1일에 나느냐에 따라서 4분기 실적과 다음 해 1분기 실적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적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엄청난 잠재력이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청취자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탄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자 신경망을 만들면서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메모리로 대표되는 치열한 부품 확보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요. 또 이연 수액이라는 회계적 불확실성도 안고 있는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한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명쾌한 정리예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CEO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엔트로픽 같은 최신 AI 모델 개발사들이 이제는 단일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언급이었죠. 아, 모델이 너무 커져서 건물 하나에 다 안 들어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AI 모델의 크기가 이제는 물리적인 건물 하나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거대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AI 시대의 진정한 권력 혹은 병목 지점은 과연 칩을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그 칩들을 도시와 국가를 넘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 아리스타로 이동하게 될까요? AI 인프라의 다음 전쟁터는 어디가 될지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